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지난 16일 미국 시간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17일이죠. 백악관 이 로즈가든에서 가졌던 이 공동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북한까지도 멘붕에 빠지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20여 분간의 통역을 대동한 1대1 만남, 그리고 소수가 참여하는 회의, 또 확대 회의까지 2시간 30분에 걸쳐서 미일 정상회담이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스가 일본 총리가 북한의 김정은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스가 총리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라고 그러죠. 이 CSIS의 화상연설에서도 이 납북자 문제 해결과 생산적인 북일 관계 수립을 향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일본의 언론과 소식통들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김정은과의 회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스가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은 사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우선 이 북일 정상회담 추진이 다른 것도 아니고 미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나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 북일 정상회담 추진을 미국도 양해했다는 뜻이고 미국도 이걸 충분히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지난 2018년 3월 8일에 있었던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특사단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북한 비핵화 추진을 거론하면서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거론하던 때하고는 이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에는 이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의중을 잘못 전달했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말썽이 되기도 했었고요. 결국 이 한국 정부의 추진을 통한 미북 정상회담이 2차례 진행됐습니다만 끝내 김정은이 비핵화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됐고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론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김정은의 뜻과는 무관하게 일본이 김정은과 정상회담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고 미국이 여기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스가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은 7월에 도쿄올림픽 때도 좋고 꼭 그 시기가 아니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스가 총리는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동향을 잘 살펴서 온갖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김정은과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6일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겠다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은 지금의 이 북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정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지금 이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고난의 행군을 언급할 정도로 지금 최악이죠. 여기에 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까지 단행하고 있어가지고 북한 경제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죠. 이대로 가다가는 엄청난 아사자 발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 역시 중국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난관 극복을 해야만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밭텀업 방식,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완전히 합의가 돼야지 정상이 만나겠다, 이런 방식의 정상회담을 한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 김정은과의 회담 가능성 자체가 사라졌죠. 더불어서 미국이 제시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건을 놓고 미북 대화를 하게 되면 시작도 하기 전에 결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스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가지고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이 원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고 김정은에게 제안을 한 셈이죠. 이건 사실상 바이든 김정은의 미북 정상회담의 전초전으로서 의제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가능하면 외교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바이든 정부의 의중과 맞아떨어졌고요. 이 방안에 대해서 스가 총리와 이 바이든 대통령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일본의 스가 총리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도 외쳤던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 또는 운전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스가 총리의 제안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현재까지 북한은 스가 총리의 제안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가 총리 발언 직전인 지난 15일에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의 독도 강탈 책동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 이런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거짓말과 노략질,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 침략을 일삼아온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의 땅을 빼앗으려고 파렴치한 역사 왜곡과 반동적인 교육에 매달리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 총리 발언 직후인 17일이죠. 민주조선이라는 선전 매체가 역사 부정으로 얻을 것은 파멸 뿐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일본군 성노예 범죄, 조선인 강제 연행 범죄는 엄연히 존재하는 역사적 사실이고 그것은 충분한 역사 기록들에 의해서 확인될 대로 확인되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마땅히 일본에서 벌어지는 역사 부정 행위의 엄중성과 심각성에 대해 각성 있게 대해야 되고 과거 청산 문제에서 더욱 반동화되어 가고 있는 일본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을 규탄했습니다. 이런 민주조선이라는 매체의 일본 비난 논평에 이어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18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감행한 첫 국가적 범죄라는 제목의 실명 기사를 실었는데요. 여기서 임진왜란을 언급하면서 우리 인민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에 이어서 지난 20세기 전반기에도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야만적인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하면서 수많은 조선 사람을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노동, 노예와 성노예로 끌고 가 고통과 죽음을 강요했고 천문학적 액수의 문화적 재물들과 자연부원을 강탈해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북한 매체들이 이런 일본 비판 기사들이 이 스가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상당히 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매체는 이게 바로 스가 총리의 연설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북한은 거의 매주 한두 번씩 일본 제국주의 운운하면서 비난 기사들을 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의 제대로 된 반응은 아마도 일본이 일본 내의 조총련 같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통해서 의미 있는 제안을 받은 다음에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은 정중동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자, 이 스가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꺼내든 김정은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 또 가장 당혹스러운 쪽의 한 나라는 바로 한국의 문재인 정부였을 겁니다. 그동안에 이 미북 간 대화 추진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겨왔고요. 이를 통해서 남북 대화를 견인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 외교도 무시하면서 중국이 매달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중국을 이용해 가지고 이 남북 대화의 길을 터보려고 하는 전략 때문일 겁니다. 현재 남북 간 대화는 완전히 막혀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김정은과의 길을 여는 유일한 통로가 중국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3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에서도 서훈 안보실장이 줄기차게 미북 대화 복원을 말한 것이고요. 더불어 같은 시간에 왕이 외교부장의 요청에 따라 중국 샤먼에서 열렸던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 남북 대화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난데없이 일본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나서고 그것도 일본 단독이 아니라 미국이 지원을 받아가면서 미북 대화의 길을 열어보겠다고 나서니까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밖에 없습니다. 만약 북일 정상회담이 일본 뜻대로 전개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도 사실상 아무런 의미를 두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도 일대 혼란에 가까운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한류 유입을 막는 거죠. 남쪽으로부터의 정보 유입은 북한의 젊은이들의 사상을 완전히 흐리게 만들어가지고 국가 전망의 위기로까지 몰아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김정은은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보다는 오히려 일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일본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이 난처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비난할 수도 없고 또 박수 칠 수도 없는 대략 난감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중국 역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사실 미국과의 강대강 충돌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죠. 이 북한 문제가 미중 갈등 상황의 중요한 거래 요소, 딜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견인할 수만 있다면 이건 미중 간 갈등을 유연하게 만드는 최대의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중국이 미국에 제안한 그대로 대만과 신장 위구르 문제, 티벳, 홍콩 이런 문제들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라도 북한 카드를 버릴 수도 있는데 만약 일본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모든 카드들이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북한 제어 카드로서의 중국의 효용성 또한 완전히 소멸된다는 점에서 중국 역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 해협의 안정 문제를 공동성명에 넣은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중국에게는 상당한 충격파를 던져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 이게 중요하죠. 북한의 김정은 앞으로 일본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은 비핵화 카드죠. 북한의 핵무력을 포기해도 김정은 정권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어야만 일본을 통한 이 대미 접촉 카드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은 이미 남쪽 정부에 대해서는 신뢰를 전혀 갖고 있지 않고 또 중국을 통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 문제도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나마 뭔가 돌파구를 여는 방법으로 북일 정상회담이라는 결단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역시 이 핵무력 포기라는 김정은의 카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김정은의 생각이 정리돼야만 이마저도 가능해질 겁니다. 결국 여기에 대한 김정은의 결론은 앞으로 이제 북한 동향을 살펴보면 될 겁니다. 지금도 원산 앞바다에서 도발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LBM을 포함해가지고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만약에 북한이 자제한다 그러면 아마도 대화로 가는 단초를 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한두 달이 김정은과 북한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